네, 성공 취업의 로드맵을 찾아라, 직무를 찾아라.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곧 있으면 이제 2주 정도만 있으면요, 하반기 공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공채를 앞두고 130개 이 공공기관에서는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죠, NCS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때문에 이번 하반기 채용 트렌드도 직무 능력이 중심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요, 이 직무 능력 중심 트렌드가 아니라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채용 트렌드가 아닌 이 채용 기준의 하나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 드는데요. 직무를 찾아라에서는요, 갖가지 검사 통해서 본인에게 딱 알맞는 직업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적성과 진로가 궁금하거나 내 앞길 막막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현재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845-1901번으로 전화 신청 가능하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직무를 찾아라 또 함께해 주실 분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우리 프로그램의 공식 멘토십니다. 신상진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서 잠깐 얘기를 드렸는데 공채 시즌 이제 2주밖에 정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공채 시즌 되면 유독 이 진로에 대해서 고민 많은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바쁜 시즌이 있으시죠? 예, 뭐 아무래도 저도 1년 중에 9월, 10월, 11월이 가장 좀 바쁜 때고요. 네. 뭐 이제 공채 시즌은 아무래도 진로 취업 두 가지가 다 이제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또 취업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학생들이 많이 이제 상담을 오는 편이고요. 네. 또 이제 취업 결과가 안 좋으면, 그러니까 지원 결과가 안 좋으면 그때 이제 또 다시 처음부터 원점으로 이사님을 찾으러 가는 친구들이 돌아가서 많군요. 이제 진로 상담 받으러 오는 친구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곧 공채 시즌이고 좀 있으면 또 서류전이 발표가 되고 또 이제 이사님을 찾는 친구들이 많아지겠지만 그때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직무를 찾아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만나볼 친구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한양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 3학년에 재학하고 있는 엄채연 양,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채연 양은 현재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진로를 찾지 못해서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어제는 이 패션 디자인에 재학 중인 친구를 만나봤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또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공교롭게 역시나 디자인하는 친구가 또 우리 프로그램을 찾아줬는데 디자인 특집 주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오늘 이 전공을 보니까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이라고 나왔어요. 이걸 보면 대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건지 디자인을 하는 건지 약간 헷갈리기도 하는데 어떤 전공인가요? 예, 저희가 뭐 인터넷과 이동통신 영향으로 뭐 기존엔 저희가 미디어 매체라고 하면 이제 방송 아니면 인쇄물 두 가지로 나뉘었었는데요. 맞아요. 뭐 최근 이제 10수년 전부터 이제 인터넷 기반의 온라인 미디어가 발달을 했죠. 온라인 미디어는 특징이 이제 1대1 또는 뭐 1대 다대다 다양한 그런 관계에서 또 양방향으로 서로 정보와 그리고 또 의견이 공유된다는 특징이 있죠. 네. 이게 바로 커뮤니케이션의 뜻과 이제 그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요. 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뜻 자체가 이제 양방향 간의 그런 소통을 뜻하는 뜻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이라고 하면은 기존에 이제 시각 디자인이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그냥 고객한테 이제 보는 사람에게 시각적으로 그냥 전달한다는 일방적인 이제 그런 뜻이었는데요. 이제 그런 양방향 어떤 상호 간의 작용을 좀 더 강조하는, 그러니까 뭐 기존의 시각 디자인에서 이제 좀 더 미디어 영상 디자인이나 뭐 디지털 디자인 같은 그런 쪽에 최근에 그런 온라인 미디어의 특성에 맞게 이제 좀 그런 교육 과정이 좀 더 추가되면서 이제 새로 생겨난 그런 명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양대 같은 경우는 기존의 시각 패키지 디자인과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최근 들어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으로 명칭이 좀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결국 시각 디자인과다, 뭐 이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니까 좀 더 익숙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사회가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 학과 이름도 좀 더 전문적인 느낌으로 바뀌고 또 교과목 역시나 좀 더 세분화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 드는데, 그렇다면 이 학과를 졸업한 이후에 그래픽이나 미디어 디자이너 말고도 어떤 진로를 좀 선택할 수 있을까요? 예, 이제 뭐 전통적으로 시각 디자인 분야에 이제 저희가 뭐 매체 인쇄물 같은 쪽에 이제 편집이라든지 편집 디자인, 또 뭐 그런 그래픽 디자인 뭐 그런 쪽이 또 있고요. 뭐 광고나 뭐 그런 방송 관련된 그런 디자인 분야가 있고요. 또 이제 캐릭터나 요즘에 뭐 그런 아니면 이제 웹 디자이너, 또 그런 뭐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또 전문된 또 그 디자인 툴 같은 게 나오면서요. 또 그런 독보적인 또 아니면 영상적인 측면에 이제 그 디자인 3D 형태의 그런 디자인을 또 하는 전문 분야도 있고요. 또 뭐 그런 잡지사, 신문사 같은 기존의 어떤 그 미디어 그 기관들에서도
최신 형태의 그런 디자인을 추구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기본적인 디자인 역량을 발휘하는 이제 전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디자인 관련 직업은 셀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일상생활에서 봐도 하나부터 열까지 디자인 안 하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좀 정말 직업이 많은데 오늘의 주인공인 이 엄채연 양 현재 3학년에 재학 중인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진로를 정하지 못했다. 그래서 조금은 조급한 마음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궁금함이 느껴지는데요. 채연 양의 적성 검사 결과 좀 분석해 볼까요? 예, 이번에도 검사 열심히 수행하신 것 같고요. 네. 일단 검사 도구별로 결과 보면은 직업적인 흥미는 예술형, 사회형으로 나왔습니다. 또 비슷하네요, 어제와. 예, 네. 디자인 계열 전공 자체가 이제 예술형 직업과 가장 이제 가깝기 때문에 그렇죠. 본인의 전공과 또 흥미가 일치한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강점 적성 같은 경우는 어제는 제가 좀 이공 계열 그런 특성 있는 분이라고 굉장히 좀 네. 그걸 되게 좀 강조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집중력, 사고 유착력, 공간 지각력 외 언어력이 또 언어 관련된 그 적성이 높게 나왔어요. 네. 예체능인 것을 감안했을 때, 전공을 네. 감안했을 때 언어적인 적성이 뛰어나다는 것은 큰 또 강점일까요? 진로에 또 큰 강점도 되고 네. 또 차별화될 수 있는 직업을 선정할 때 조금은 네. 더 폭넓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말을 잘한다 이렇게 알면 되겠죠. 언어적인 건 사실 말과 글 여러 이제 네. 그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지기 때문에 네. 단순히 언어 적성이 높다고 말을 잘한다고 볼 수는 없고요. 네네. 언어 적성이 높은데 외향형이거나 그렇다고 하면 아무래도 좀 말이, 언어적 네. 표현에 좀 강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격 보니까 예, 외향적이네요. 그러네요. 성격 특성이 마침 또 외향성 쪽으로 나오셨기 때문에 이지연 아나운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전화 상담 때 또 확인이 되겠지만 네. 어떤 특히나 표현적인 언어적인 말 형태로 표현하는 의사소통에 좀 강점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성격 특성 중에 하나가 이제 예술, 예체능 계열의 또 특성이긴 한데 좀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네. 특히나 이제 음악 미술을 전공하는 분들이 특히. 자유로운 영혼을 또 좋아하시는 네, 분들이 그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너무 지나치게 보수적인 쪽보다는 그런 개인의 자유나 개성을 좀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성향, 그 또 환경이 잘 맞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업 가치관을 보면은 저희가 항상 지금 네, 거의 단골 손님이죠. 선두권을 달리고 있는 몸과 마음의 여유가 또 나왔고요. 직업 안정과 신뢰 활동. 약간 이 부분은 제가 좀 의외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외향형 쪽으로 성격 특성이 나왔는데 네. 불구하고 직업 가치관적으로 신뢰 활동을 중시한다. 어머, 보통 그러네요. 외향형인 분들이 좀 정적인 환경보다는 동적인 환경, 그죠? 외부에서 네. 하는 활동을 좋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그런 이유는 또 전화 상담을 통해서 분이 어떤 이제 특성이 있는 건지 좀 파악은 해야 되겠습니다. 네, 채연 양은 실내 안에서 외향적이고 싶은가 봐요.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지만 엄채연 양의 적성 종합적으로 좀 분석해 본다면 어떨까요? 예, 기본적으로 성격 저희가 이제 아까 그 언어적인 특성이 네. 좀 그 적성이 좀 뛰어나다는 걸 감안을 해야 되겠고요. 네. 어쨌든 이제 전공과 관련돼서 또 제가 볼 때 창의성이나 개성을 좀 중시할 수 있는 또 발휘할 수 있는 네. 그런 직업, 그런 일 자체에 좀 초점을 맞추면 좋겠고요. 또 너무 지나치게 보수적인 문화, 또 보수적인 환경, 그런 또 보다는- 개인의 자유를 좀 존중하지 않는 쪽의 그런 환경은 좀 피하시는 게 본인이 이제 흥미, 적성, 성격, 가치관에 잘 맞는 직업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채연 양의 추천한 직업이 이제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직업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시각 디자이너입니다. 지금 이제 전공 자체가 네.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너무 그런 명칭에 저희가 연연하실 필요는 없고요. 원래 전공대로 본인이 뭔가 그냥 광고든 아니면 매체든 영상이든 시각 디자인,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에서 기본적으로 배우는 영역으로 디자이너 추구하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검사 결과 여러 가지 봤을 때 그 많은 분야 중에서도 가능한 이제 광고나 출판 쪽이 어떨까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광고는 저희가 누구나 알듯이 저희가 이제 전달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어떤 상품이나 그런 컨셉에 맞춰서 그런 이미지를 잘 도출해내고 또 광고 같은 거 만들 때 저희 지금 스튜디오도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세트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아트 디렉터라고 하는 네. 무대 디자인 쪽으로 이렇게 좀 또 전문성을 갖고 하는 역할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광고나 출판 쪽은 아까 언어 적성과 또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렇죠. 예, 광고는 영상이지만 거기에서 뭔가 좀 카피 메시지 같은 전달. 메시지 전달을 하는 게 중요하고 출판은 당연히 어떤 글의 내용과 그죠? 저자의 그 글의 내용에 따라 사파라든지 표지 디자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분의 언어적인 적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세부 분야로 제가 한번 좀 추천을 드려봤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시각 디자이너, 특히 광고와 출판 쪽 이렇게 추천해 주셨고 두 번째 직업 궁금합니다. 어떤 직업이 좀 선택이 되나요? 네, 두 번째 직업은 교사 또는 강사라는 직업. 네. 예, 역시나 말하는. 네, 뭐 네. 말과도 관계가 있고요. 네. 뭐 기본적으로 이분 여러 가지 검사 결과 사실 세부 특성이 또 네. 교사나 강사라는 직업과 잘 어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왜냐하면 네. 기본적으로 사회형 흥미가 교사라는 직업에 이제 그 직업이 사회형 쪽의 직업에 속하고요. 그렇죠. 언어 적성은 당연한 거겠고요, 그죠? 네. 그리고 또 외향형, 뭐 교사분들, 선생님들 중에서 당연히 내향성 있는 분도 계시지만 그쵸. 또 아이들, 그죠? 일대 다 관계에서 주로 이제 강의를 하고 가르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외향형 성격도 잘 맞을 수 있고요. 또 정서 반응을 중시하는 거. 네. 어쨌든 저희가 그죠? 학생들을 또 이렇게 감싸 그렇죠. 네, 다 보듬어 주실 때 또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런 정서적인 반응 중시하는 것도 잘 맞을 수 있고 직업적인 안정이나 신뢰 활동이란 건 뭐 당연히 저희가 교사라는 직업 생각하실 때 이제 잘 맞을 수 있는 뭐 그런 직업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두 번째 교사 강사 추천해 주셨는데 빠르게 세 번째 것도 좀 살펴볼까요? 다른 예. 추천 직업이 있을까요? 세 번째는 약간은 또 좀 의외일 수 있는데 큐레이터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학예사, 뭐 큐레이터. 학예사라고 주로 표현을 하는데요. 네, 뭐 미술관, 맞아요. 전시관 같은 데서 뭐 박물관 포함해서요. 네. 그런 전시장에서 어떤 그런 뭐 미술 작품이 될 수도 있고 응용 디자인 작품이 될 수도 있고 그 전시관 컨셉에 맞게 새로운 그런 전시를 기획을 하고 또 그런 기획을 또 뭐 저희가 뭐 그 전문적인 영역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전공자나 또 그런 뭐 디자인이나 미술 쪽에 관련된 전공자들이 이제 주로 수행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학교에서는 공부 많이 해야 되지 않나요? 그것도 이제 본인이 어떤 컨셉의 그 전시관, 뭐 그 미술관에서 일을 하냐에 따라 다릅니다. 네. 저희가 순수 미술 쪽에 가까우면 아무래도 좀 전공이 네. 그렇게 맞지는 않으시겠죠. 이제 미술 네. 사적인 부분을 많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예. 요즘에 지방 이렇게 또 여행 다니시다 보면 특별한 그런 전시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뭐 커피 박물관. 맞아요. 그런 데서 굳이 뭐 그죠? 미술 그렇죠. 사적인 전공자를 찾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좀 본인의 또 전공 응용 디자인이나 최신 현대 뭐 미술과 관련된 쪽에서 세부 전시관을 찾으시면은 혹시라도 또 지원 가능하실 수 있는 분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석사 같은 거를 또 하시는 것도 도움이 네.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말솜씨가 좋고 또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한다면 큐레이터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세 번째 직업이 좀 마음에 드는데 네. 오늘의 주인공인 채연 양은 또 어떻게 들었을지 궁금합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채연 양 오늘 적성과 추천 직업 들어봤는데 어때요? 저랑 좀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랑 좀 많이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오늘 벌써 목소리만 들어봐도 좀 성격이 외향적이고 말 잘할 것 같다는 생각 드는데 오늘 신상진 이사님 나와 계시니까 좀 인사 나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세 가지 직업 중에 어느 직업이 제일 마음에 드셨나요? 저는 일단 광고가 제일 마음에 들었는데요. 예, 예. 그게 원래 광고를 제가 부전공으로 하려다가 성적이 안 돼서 떨어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게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예. 그 제가 한 가지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검사 결과에 약간 좀 특이한 점이 이제 외향형으로 이제 성격이 아마 좀 그 분석돼서 나왔는데요. 또 네. 직업 가치관으로는 실내 환경을 선호하신다고 했는데 네. 보통은 이제 외향형인 분들은 좀 정적인 환경보다 동적인 환경, 뭐 또 외부 뭐 실내보다 실내를 선호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은 어떤가요? 본인 생각에는 성격이나 혹시라도 직업 가치관 둘 중에 어느 한쪽이 조금 잘못 나온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혹시라도 양쪽 좀 특이하게 그런 뭐 추구하는 게 좀 다른 면이 있으신 것 같으세요? 제가 원래 검사를 해보면은 제가 생각했던 거는 돌아다니는 거 훨씬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막 만나는 거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검사할 때 실내에 있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었어요. 혹시 체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약간 그래도 상대적으로 뭐 꼭 남자하고 비교까지는 안 하더라도 네. 같은 동성 이제 여성분들 중에서는 좀 본인 체력적인 부분 좀 자신 있는 편이세요? 아니면 좀 평균 아니면 좀 약간 자신 없는 쪽이세요? 막 생긴 거는 되게 체력 있게 생겼는데 오래 잘 못 버텨요. 그러시구나. 네, 네. 그런 경우엔 직업이란 거는 분명히 현실적으로 네. 직무나 직업에 따라서는 뭐 야간 작업을 많이 해야 될 수도 있고 또 그 외근을 많이 다녀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네. 고려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성격만 자기가 외향적이라고 그죠? 무조건 이제 돌아다니는 직업을 하시면 안 되겠죠. 네. 광고 쪽 택하실 때 약간 주의하실 거는요. 광고가 기본적으로 업종 특성이 그쪽도 굉장히 프로젝트 단위로 또 급하게 또 뭐 몇 개월 동안 굉장히 좀 그 타이트하게 힘들게 좀 이렇게 집중해서 하는 그런 특성이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요. 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그 고려를 하시면 좋겠고요. 네. 만약에 좀 본인이 정적인 환경에서 좀 일하는 게 선호하신다고 하면 일하는 걸 선호하신다고 하면 아까 그런 출판이나 사실 좀 기존에 좀 그
시각 디자인 영역 있죠? 전통적인. 네. 그런 쪽을 뭐 생각하시는 거 좋고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광고 쪽도 기본적으로는 괜찮습니다. 다만 그런 체력적인 부분 때문에 혹시라도 본인이 그런 광고 쪽에서 이제 아트 디렉터 분들 하는 실제 직업 특성을 좀 파악을 하셔서 회사 선정하실 때도 좀 그런 부분에 좀 감안을 해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제 친구도 광고 쪽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는데 새벽 한두 시는 일도 아니더라고요. 네, 밤새는 것도 정말 자주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채연 양 또 궁금한 거 많을 것 같아요. 질문 한 가지 더 들어볼까요? 제가 사실은 과는 이쪽이긴 한데 좋아하는 게 뭔지 어느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를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거 적성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과 말고도. 그래서 이제 휴학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인턴 말고 다른 활동이 있다면 추천할 것이 있는지 궁금해요. 기본적으로 지금 사실 직업적인 흥미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전체적인 점수가 그렇게 높게, 아주 높게 나온 부분은 사실 없거든요. 상대적으로 이제 구분은 되는 편이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진로가 뚜렷하지 않다고 하면은 그냥 무조건 이제 좀 약간 좀 쉬는 개념으로 휴학하시거나 안일하게 휴학하시면 굉장히 안 좋고요. 오히려 휴학하시는 동안 진로를 찾기 위해서 다양한 경험, 실제로 직업적인 흥미를 확인한 가장 좋은 방법은 관련된 직업 일을 좀 어쨌든 뭐 아르바이트라도 해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좀 목적성을 가지고 그냥 휴학 일단 내고 나서 뭘 할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휴학하는 동안 내가 어떤 쪽 분야에서 좀 아르바이트라든지 그죠? 인턴 같은 걸 좀 해보겠다. 또 그게 아니라면은 관련된 분야의 뭐 공모전이라든지 실제 어쨌든 직업적인 특성을 좀 경험할 수 있는 쪽으로 뚜렷한 이제 목표의식을 갖고 활동을 하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디자인 전공 관련된 진로 가신다고 하면 중요한 건 포트폴리오하고 관련된 툴 사용 이제 얼마 잘하느냐 두 가지가 관건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창의적인 또 독창적인 그런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는 그런 좀 본인만의 그런 시각을 좀 갖는 그런 기회를 좀 휴학 기간 동안 좀 활동을 좀 하시면 좋겠고요. 네. 또 뭐 관련된 본인 관심 분야가 생겼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트렌드나 또 그 아이템의 특성을 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본인이 좀 휴학 기간 동안 좀 활동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채연 양, 이 휴학하는 동안에 너무 시간 아깝게는 쓰지 마시고요. 업무 경험 해보는 것도 좋고 대외 활동하는 것도 좋고 좋으니까요.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 싶으면 뭘 좋아하는지 찾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얘기 나눠봤는데 채연 양 오늘 상담 어땠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구체적이어서 되게 좋았어요. 네, 그래요. 이 고민 참 많으신 것 같은데 좀 천천히 생각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직 어리니까 너무 조급해 마시고요. 조언 좀 더 필요하다면 우리 신상진 이사님 직접 찾아가 뵈서 좀 자세한 얘기 들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채연 양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양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과에 재학 중인 엄채연 양과 전화 통화를 해봤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예, 아주 뭐 제 예상보다도 더 굉장히 당차고 활발한 성격인 것 같은데요. 네네. 뭐 검사 결과가 조금 관련이 있었다고 하면 영업직을 좀 추천하고 싶다는 생각도 잠깐 들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이쯤에서 그러면요, 취업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 랭킹으로 풀어보는 시간이죠. 김수민 캐스터의 취업 하이파이브 보고 오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요, 이색 채용 설명의 베스트 5 소개해드린다고 합니다. 김수민 캐스터 나와주세요. 취준생들을 위한 5가지 이야기를 알아보는 시간 취업 하이파이 김수민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다양한 취업 정보들 살펴볼 텐데요. 하반기 공채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다양한 채용 설명의 소식들도 많이 들리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딱딱하고 형식적인 위주의 채용 설명회가 주를 이루었다면 요즘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 다양한 채용 설명회들이 많이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은 톡톡 튀고 재미있는 취업 설명회들이 많다고 하니까요.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색 채용 설명의 베스트 5 함께 살펴보시죠. 5위는 사업장 초대 채용 설명회입니다. 그동안 채용 설명회는 학교 강당이나 강의실에서 열리는 게 일반적이었는데요. 이제는 채용 설명회가 기업의 이미지를 전달하고 기업 문화를 알 수 있게 만드는 장이 되기 때문에 장소를 선정하는 데에도 신경을 쓴다고 합니다.
최근 채용 설명회의 트렌드는 각 기업의 사업장이나 공장, 연구소의 취업준비생들을 초청하는 형식입니다. 2014년 하반기 LG 디스플레이의 경우 경북 구미 사업장에 취준생들을 초대했는데요. 현직 직원들과 직무 상담도 하고 사업장을 통해 디스플레이 산업과 기술까지 효과적으로 소개했다고 합니다. 금호타이어의 경우도 개소 1주년을 맞은 중앙연구소에서 채용 설명회를 가졌는데요. 연구소 내부도 공개하고 채용 담당자와 신입사원, 연구개발 전문가와의 대화를 통해 입사 과정 노하우까지 배워갈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취준생들에게는 사업장에 미리 가볼 수 있다는 점이 큰 메리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4위 살펴볼까요? 4위는 먹자바람이 부는 채용 설명회입니다. 요즘은 트렌드에 맞게 채용 설명회도 맛있어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피자와 파스타 그리고 커피 한 잔을 즐기면서 채용 설명회를 갖는 기업들이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이랜드 외식사업부에서는 이탈리아 레스토랑 전문점에서 취준생들을 대상으로 채용 설명회를 개최해서 화제가 됐는데요. 다양한 음식을 먹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입사 선배들과 1:1 멘토링 컨설팅을 진행해서 만족도가 높았다고 합니다. 또 이랜드 구로구 가산사옥에 위치한 커피 전문점에서도 채용 설명회가 있었는데요. 편안하게 커피를 즐기면서 취업 관련 정보를 들을 수 있어서 호응도가 높았다고 합니다. 일방적인 강의 형식이 아니라 식사를 하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취준생들의 부담감도 한결 덜어졌는데요. 채용 설명회 현장도 점점 부드러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채용 설명회와 함께 맛있는 음식까지 먹을 수 있다니 일석이조인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순위 살펴볼까요? 콘서트와 캠핑이 융합하는 채용 설명회입니다. 이제 채용 설명회에 콘서트와 캠핑까지 접목이 된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한국 IBM은 여의도 사무실을 콘서트 현장으로 탈바꿈시켜 채용 설명회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노래가 한 곡 끝날 때마다 참가자들이 종이에 적어낸 궁금증을 답해주는 토크 콘서트로 만들어졌는데요. 음악을 통해 취업 준비에 지친 마음도 위로받고 기업에 대한 정보까지 얻을 수 있어서 취준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또 지난해 CJ그룹은 마포구 난지 한강공원에서 캠핑 형식의 채용 설명회를 열어서 화제가 됐는데요. 캠핑장에 텐트를 치고 300명의 취업 준비생을 맞았다고 합니다. 6명씩 조를 이룬 참가자들은 CJ 임직원 50여 명과 함께 산책을 하거나 게임을 진행하고 채용에 필요한 정보도 물어볼 수 있도록 꾸며졌다고 하는데요. 정말 특이하지만 빨리 가까워질 수 있는 채용 설명회인 것 같습니다. 이제 채용 설명회도 즐길 수 있도록 변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2위 만나볼까요? 2위는 온라인 바람이 부는 채용 설명회입니다. 그동안 채용 설명회는 무조건 오프라인에서 진행되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제 그 장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실시간 상담과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채용 설명회가 등장을 했기 때문인데요. 바로 게임 회사 넥슨이 그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넥슨 측에서는 게임 회사 특유의 자유로운 분위기와 기업 고유의 문화를 알리기 위해 시도를 했다고 밝혔는데요. 페이스북 공식 계정에서 인사팀이 참여하는 실시간 채용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하는 형식이라고 합니다. 궁금한 점을 부담 없이 바로바로 묻고 대답도 들을 수 있어서 취준생들의 만족도가 높았다고 합니다. 이제 온라인 채팅마저 취업 시장에 적극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톡톡히 보여준 사례가 된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참여하기가 훨씬 쉬울 것 같은데요. 이제 대망의 1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떤 채용 설명회가 차지했을까요? (1위는) 화상 채팅 채용 설명회입니다. 온라인 채용 설명회가 올해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었는데요. 실시간 온라인 화상 채팅 채용 설명회가 처음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CJ그룹이 국내 대기업 최초로 시도를 했는데요.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에서 실시간 온라인 화상 채팅 채용 설명회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온라인 채팅과 SNS에 친숙한 20대의 성향에 딱 맞는 채용 설명회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특히 온라인 채용 설명회는 구글, 유튜브, 구글 플러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었다고 합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한 데다가 화상 채팅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도 시청하는 도중에 댓글로 질문을 하면 인사 담당자가 실시간으로 답변을 해준다고 하니 잘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1위부터 5위까지 다양한 이색 채용의 설명들 살펴봤는데요. 요즘은 스펙 초월 전역이 인기를 끌듯이 채용 설명회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는 또 어떤 이색 채용 설명회들이 등장할지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이색 채용 설명회들 참고하셔서 이제 채용 설명회도 즐기면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 네, 김수민 캐스터의 취업 하이파이브까지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자, 직무를 찾아라 이제 벌써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이사님 오늘 어떠셨어요? 예, 오늘 뭐 아주 쾌활한 학생과 전화 상담해서 네, 기분 좋아졌어요. 네, 저도 오후에 또 회사 가서 아주 또 힘차게 또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저희 이렇게 상담한 중에 긴급 재난 문자가 왔더라고요. 폭염주의보가 오늘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라 그러는데 건강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건강 조심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이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꿈을 향한 첫걸음 직무를 찾아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